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39명 더 늘었습니다. 나흘 만에 30명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많고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가 나오고 있어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번에도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는 3명을 빼곤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걸로 보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오늘 환자 현황부터 이희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39명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12명, 지역사회 환자가 2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30명대로 떨어졌고 사망자도 나흘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선 지금까지 총 108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어제 자정 대비 12명 더 늘었습니다. 또 경기도의 요양원, 서울의 학원에서도 집단 발생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수도권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주 안에 산발적인 감염 발생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엔 특히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참여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주말을 맞아 열리는 종교 행사 참여나 식당, 쇼핑몰 등 시설 방문도 잠시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장소는 장기간 운영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교사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역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교사와 함께 사는 어머니가 물류센터 직원과 자동차 창문 너머로 딱 10분 대화를 나눴는데 그 뒤에 감염된 걸로 확인된 겁니다. 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어린이집 교사의 감염 경로는 어머니로 추정됩니다. 이 교사의 어머니가 지난 22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직원과 잠깐 만났습니다. 길가에 차를 대고 창문을 내린 채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눈 시간은 고작 10여 분이었습니다. 당시 교사의 어머니는 마스크를 썼지만 물류센터 직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류센터 직원은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는 오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시작한 감염이 수도권의 어린이집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어린이집 원생을 비롯해 4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사람은 모두 음성이었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큽니다. 방역당국은 물류센터 직원과 접촉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부산에선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2, 3일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이 학생은 하루만 쉬고 바로 학교를 갔습니다. 특히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PC방에 갔는데 여기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윤두열 기자입니다. 학교 앞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학교 고3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27일 인후통과 복통 증상이 있어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인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세가 나아져서 그제부터 등교하다가 어제 배가 아프고 설사 증상이 있어 조퇴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저녁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는 동안 마스크도 쓰지 않고 PC방을 여러 차례 들렀습니다. 버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제 오전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집으로 곧바로 가서 자가격리한 게 아니라 이곳 PC방으로 와서 오후까지 머물렀습니다. 동선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61명이던 접촉자는 오후가 되면서 125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근 보건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또 불안한 친구들은 따로 병원이나 이런 보건소가 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학생이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답해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쫓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보건당국은 최근 발견된 확진자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들이었다며 더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방역 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물류센터와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는 문을 닫았지만 다른 센터에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오산 물류센터는 부천보다도 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자연 기자 보도 보시고 여기서 일했던 노동자 한 분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직원을 실어 나르는 버스가 줄줄이 들어갑니다. 확진자가 나온 부천과 고양센터는 작업을 멈췄지만 다른 곳은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이곳 오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작업 환경이 비위생적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냉동고에 들어갈 때 방한복을 입는데 체액이 묻은 옷을 그대로 벗고 또 돌려 입었다는 겁니다. 거의 알바생들, 서려서 쓰는 사람들이 좀 많죠. 실제 물류센터 내 시설 자체가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환경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휴게실이 없어서 어디서 대기하냐면 점심 먹고 입구 들어가는 복도 있죠, 건물. 거기서 한 50명이 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창문이 없는 데다 환기도 잘 되지 않아 부천보다 환경이 열악하다고도 합니다. 확진자가 나온 센터의 작업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오산 물류센터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실제 상당수 비정규 노동자들이 여러 물류센터를 번갈아 다닌 점을 감안하면 방역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업자 모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2곳이 문을 닫은 만큼 물량이 몰려서 작업장이 붐비면 더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쿠팡 측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도 방한복과 신발 등을 세탁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그럼 불과 지난주까지 쿠팡 오산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한 분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해서 저희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일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서 일하셨던 겁니까? 제가 특정이 될 수 있어서 정확한 날짜를 언급은 네. 못 드리지만 작년부터 지난주 평일 근무까지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꽤 오랫동안 일을 하신 건데 코로나 사태 네. 이후 그 근무 환경은 좀 어땠습니까? 아마도 쿠팡에 근무해 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고 동감할 것인데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산 쿠팡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안 나오는 것에 이상할 정도로 예. 굉장히 취약한 근무 환경입니다. 근무자 인원수에 비해 작업 공간은 너무 작고요. 거리 두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기실과 휴게실은 전혀 없고 근로자들이 식사 후 근무복부터 건물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에 모여 있거나 아니면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좁은 입구 복도에서 20명에서 30명이 다다다다 붙어 대기를 하고 있고 대기 중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하루에도 몇백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에 비해서 좁은 탈의실과 출퇴근부를 작성하고 핸드폰을 반납하는 HR 사무실은 그 많은 인원수를 수용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밀집되어 대기하고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문제된 것 같이 근무 인원수에 비해 식당은 또 좁고요. 네, 그러면 그 마스크를 안 쓰고 있거나 아니면 뭐 손 소독을 하지 않거나 그래도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데는 뭐 회사 쪽에서는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그런 특별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부천 사태가 터진 이후로는 좀 어땠습니까? 회사 측은 방역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바뀐 게 없었나요? 제가 부천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근까지 오산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일단 부천센터의 폐쇄 여파 물량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무 인원수도 인센티브 문자 때문인지 크게 줄지 않았고요. 평균 수준의 인원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손소독제는 작업장에 따로 비치되지 않았고 네. 입장 시 손소독제를 바르고 들어가는 게 추가됐으며 마스크를 쓰라는 전체 공지는 있었으나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해도 민감하게 주의를 주고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점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지 않았는데 입장 시에 손소독제를 바르라고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출근을 하면 HR 사무실로 가서 수기 출근부를 작성하고 출근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예.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입장 전 열 감지 카메라로 검사를 하고 손 소독제를 바르고 작업장 안으로 입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소독제가 따로 그 안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일했을 때는 작업장 어디에도 손소독제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지금 선생님은 어제까지 근무한 지인의 말을 토대로 지금 쿠팡이 변한 게 없다. 여전히 방역이 잘 안 네. 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네. 쿠팡 측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답을 저희 이자연 기자가 들었고요. 물류센터를 좀 현장에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개방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직접 확인은 또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으로 선생님 보내주신 문자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27일자 근무자 모집, 추가 인센티브도 10,000원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 인센티브 준다는 거는 좀 인원 모집이 급하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보통 금요일, 토요일, 주말이나 매월 1일의 정기 배송 일일 때는 주문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긴급 모집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연일 그리고 매일 2통 이상의 문제가 어제까지도 계속 온다는 건 게다가 추가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면서 부인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죠. 그리고 문자는 저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일했던 지인들에게도 연일 문자가 발송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그러면 많아졌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 물량이 많아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천 지금 물류센터는 문을 닫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지금 오산이나 뭐 다른 물류센터로 물량들이 좀 몰리고 있다. 그래서 좀 사람들도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물량이 늘어났고 거기다 기존의 근로자가 일부가 빠진 공백을 채우느라 사람을 긴급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직 근로자는 출근을 정상적으로 해야 하고요. 일용직 근로자는 다른 대안이 없어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들은 오산으로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상태라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같은 식품 물류센터인 오산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물류센터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몰린다고 하면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냉동 창고 같은 경우에는 방한복을 돌려가면서 있는다고 그랬는데 이 냉동 창고 특성상 체액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저의 그 근무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영하 20도의 냉장 창고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너무 추워서 방한복을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중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면 30분도 안 돼서 입김으로 머리카락이 얼고요. 눈썹여 눈을 뜨기 힘들고요. 콧속이 얼어 작업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에 맞춰 물량을 맞추다 보면 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숨이 차고 땀이 나고요. 네. 그리고 콧물 들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땀이나 콧물 체액이 나오면 방한복이나 장갑을 낀 손으로 닦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예, 회사가 방역에 좀 어떤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면이 있는데요. 제가 근무할 때도 솔직히 방한복과 방하나를 이제 사무실로 갈아입는데 오전조가 입었던 거를 입으려고 하면 촉촉하기 때문에 저도 찝찝하고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상태였고 그러나 현실은 찝찝하고 꺼리게 되나 일을 하면 안 입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뭐 조치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런 거를 뭐 요구를 한번 하신 적은 있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요구를 하기가 일용직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쇼핑만 해왔는데 이제는 택배 상자 받기가 두렵다는 분들 많습니다. 택배를 받아놓고도 문 밖에 계속 놔두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택배 상자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코로나19 취재팀장을 맡고 있는 양원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현관문 앞에서 이 박스를 보게 됩니다. 문 앞으로 배송 완료했습니다라고 조금 전 저도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이건 당장 제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택배 상자가 신경이 쓰이는 건 이 방역 당국 발표 때문이죠.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PCR 검사를 해봤더니 작업자들이 쓰던 뭐 안전모, 노트북, 키보드 등등 반응이 나왔다. 즉 사람이 아닌
물건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물론 PCR 검사 양성이 이 바이러스가 막 살아서 꿈틀댄다, 전염력이 막 엄청나다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선 불안하죠. 자,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이 종이박스의 원료인 골판지에서는 무려 24시간, 즉 하루 동안 살아 있었더랍니다. 자, 그런데 바이러스가 살아 있는가 보다 중요한 건 이 바이러스의 유효 농도라는 거죠. 자, 감염을 일으킬 만한 농도가 감염을 일으킬 만큼 농도가 진하냐 이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3-4시간마다 반감돼가지고 농도가 떨어져요. 그 태평박스에 묻어있을 가능성도 떨어지고 도착할 때쯤 됐으면 많이 떨어졌을 거고. 자, 그렇다고 해도 마음은 불편합니다. 이 종이박스 과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 박스를 집 안으로 들이지 말고요. 밖에서 개봉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맨손으로 박스를 열면 얼굴 만지면 안 되고요. 이후에 손을 꼭 씻어야 합니다. 자, 비닐 장갑을 끼고 개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이번 사태 이후에 업체들 스스로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박스 자체를 소독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업체 발표만 듣고 안심할 수는 없죠. 더 안심이 되는 건 사례인데 지금까지 전 세계 550만 건의 이 확진 사례 중에서 이 택배를 통한 확진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조심은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TBC 양원보입니다.